한때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스트레스는 일상 그 자체가 되었다. 급변하는 시대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목표를 향해 달리지만 그 속도에 맞춰가려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고 만다. 이번 이야기는 그런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지 상세히 살펴보려 한다. 어느 작은 도시의 한 청년, 민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승진을 위해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냈다. 출근길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람, 메신저로 쏟아지는 업무 메시지, 상사에게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그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그에게 명백히 말했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네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으로 도전한 것은 일기 쓰기였다. 하루를 마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나가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런 다음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공원 근처에 있는 요가 클래스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느낌이 있었지만 점차 명상과 함께 심신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며 요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동시에 그는 음식을 통해서도 자신을 돌보려 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며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었다. 기존에 즐겨 먹던 고지방의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샐러드와 녹차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줄여주었고 그의 피부 상태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민수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쁜 감정을 숨기려고 애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거리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옆에 둘 수 있었고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했다. 야근을 줄이고 퇴근 후에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꺼내든 기타와 즐겨 듣던 음악을 통해 그는 숨겨진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민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더욱 건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 그는 인터넷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점차 널리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방법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찾아나갔다. 결국 스트레스 관리란 단순히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찾아보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온 뒤 맑게 갠 저녁. 민수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자리에 든다. 하지만 늘 그렇듯 몇 시간 뒤에야 간신히 잠에 빠지게 될 걸 알기에 마음이 무겁다. 현대 사회의 빠른 생활 리듬과 여러 스트레스가 쌓인다 보니 잠자는 것이 민수에게는 큰 도전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민수는 오늘 밤을 시발점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긴 여정에 나서기로 결심한다. 첫 번째로 민수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어두운 커튼을 쳐서 방 안에 들어오는 미세한 빛까지도 차단하기로 했다. 과거의 연구들이 말하듯 완전히 어두운 환경이 우리의 뇌가 숙면을 도모하도록 돕는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소리를 신경 쓰기로 했다. 바깥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의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백색 소음 기계를 구입해 바다의 파도 소리를 재생하기 시작했다. 특정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흐르면서 주의 잡음을 차단하는 효과를 수반했으며 이는 민수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민수는 잠자기 전 하는 활동을 점검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복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물론 식습관도 큰 변화가 필요했다. 커피나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후 3시 이후로는 최소화하고 저녁 식사에서도 너무 기름지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피했다. 대신 칠면조, 고기나 케일처럼 자연 멜라토닌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섭취했다. 정신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명상은 진정한 수면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심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박수를 조절하며 잠자리에 들면 마치 뿌리 깊은 고목처럼 안락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의 수면 개선 여정은 단 하루 만에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시행착오와 시도 끝에 그는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수면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민수의 저력 있는 노력은 결국 그의 밤을 깊고 고요한 안식처로 바꿨고 그 변화는 지속적으로 그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사는 수지는 항상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 요법과 스킨케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집 뒷마당에는 다양한 허브와 식물들이 가득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연의 힘을 공부하고 활용하는 것을 즐겼다. 수진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레몬으로 만든 팩이었다. 레몬은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잡티를 개선하고 안색을 밝게 해주는 대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매주 한 번씩 레몬 주스와 꿀을 섞어 얼굴에 팩을 했고 꾸준히 사용한 결과 그녀의 얼굴은 맑고 환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지는 아보카도, 오일과 알로에 베라제를 혼합하여 보습 크림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피부 보호와 수분 공급에 뛰어난 효과가 있었다. 아보카도 오일은 지방산과 비타민E가 풍부하여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알로에 베라는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밤마다 잠자기 전에 이 보습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잤고 아침에 일어나면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자연 요법 외에도 그녀는 스킨케어 루틴에 큰 신경을 썼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피부의 깨끗한 세정이었다. 수지는 민감한 피부를 위해 천연 성분의 세안제를 선택했고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이 모공을 막지 않도록 신경 썼다. 또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미온수로 세안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그녀의 피부는 더욱 건강해졌다. 토너를 바를 때는 라벤더와 장미꽃수의 조합을 사용했다. 이러한 천연 토너는 피부의 pH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독특한 향기로 구성된 아로마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침 저녁으로 토너를 사용하면서 수진의 피부는 더욱 깨끗하고 눈부셨다. 이외에도 수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꿀과 설탕을 이용한 천연 각질 제거를 실시했다. 꿀은 보습과 진정 효과가 있으며 설탕은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스크럽 역할을 했다. 이렇게 각질을 제거하고 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더욱 빛이 났다. 피부 건강을 위한 수진의 다양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자연스럽게 빛났으며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마을에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자연 요법과 스킨케어의 조화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그녀에게 내적인 만족과 자긍심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수진의 피부 비결을 묻기 시작했을 때 수지는 흔쾌히 그녀의 자연 요법과 스킨케어 방법을 나누며 다른 이들이 보다 나은 피부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녀는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비밀이라고 믿었다. 네 번째 이야기.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죠.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차 대신 물을 더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보통 커피나 차를 마시며 업무를 했는데 그날따라 피로감이 덜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하루도 물을 1리터 정도 마신 날이었죠. 물을 마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커피 섭취량도 줄었고 이로 인해 카페인으로 인한 두근거림이나 불면증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조금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집 주변을 걷기 시작했는데
점차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아침 30분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한결 개운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땀을 살짝 흘리고 나면 몸에 활력이 도는 것 같아 하루의 시작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식사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죠. 무심코 간편하게 먹었던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았지만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을 준비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어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많았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변화를 통한 심장 건강 관리가 제 일상에 자리 잡으니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변화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일상 속 아주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건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